원리 한자입니다. 원리. 왜 이런 원리를 만들어냈을까? 첫째는 노래악입니다. 우리가 음악할 때 음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음은 성은 그 경쇠 석경에서 나는 걸로 소리 음성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악할 때 악은 뭘까? 그러면 여기 보면 악은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 위에 이렇게 매듭을 졌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 계신 분은 딱 아실 거예요. 이거 선앙당에 하면 많이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줄을 매달면 특히 몽골 같은데 이제 오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이렇게 나무줄기 했죠. 근데 여기는 아직 흰백자가 아직 안 나왔죠. 흰백자.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요게 이제 실사자거든요. 요 위에 있는 거. 지금 요게 이제 실사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언제냐면 고문이니까 대략 한 BC 한 10세기경에 드디어 흰백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흰백자는 지금 우리 학자들은 뭘로 보고 있냐면 불로 보고 있습니다. 불. 그러면 뭐 딱 머릿속에 들어오죠. 나무가 있고 천이 이렇게 들어져 있고 그 앞에 불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데죠. 바로 선앙당.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은 신단수 앞에서 병이 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푸닥거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푸닥거리 악자죠. 샤먼의 치료에 푸닥거리. 예전에 푸닥거리가 치료니까 치료. 그런데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발달되기 시작하면 인지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푸닥거리 해가지고 병이 낫지 않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병이 나거나 아플 때 나뭇잎이나 이걸 먹으면서 치료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신농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72가지 독을 먹고 또 72가지 약초로 해독을 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데 바로 풀을 가지고 치료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풀을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그걸 확인해요. 약초, 독초. 그래서 우리가 코빗자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코빗자는 이미 앞에 했었기 때문에요. 그 한자일기에서 하다 보면 코빗자가 어떻게 만드냐,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냄새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냄새를 코로 표현했어요. 근데 코 가지고는 냄새가 안 나요. 왜? 코는 그냥 코니까. 그래서 코는 항상 나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자자가 됐죠. 나 자자. 자기 할 때 자. 근데 원래 이 뜻은 코거든요. 그래서 뜻이 바뀌어도 뜻이 나중에 생겨도 원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자는 항상. 그래서 그 자자에 코란 뜻이 있으니까 그 코를 통해서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동물. 개견자잖아요. 개. 그래서 그 밑에 개견자를 쓰면 냄새 취자가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모습을 통해서 코빗자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약이란 걸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약이란 걸 표현할까? 약은 무지 간단합니다. 자, 여기 푸닥거리에서 한 단계 과학적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춤과 노래라, 물론 지금도 여러 특별한 종교단체는 환자들 앉혀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일어나 했더니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가끔 일어날 때는 있지만 100명 가운데 뭐 99명이 일어나겠어요? 가끔 한 명이 마시가지고 확 일어나는 거죠. 벌떡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낚우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낚우지 않죠. 그리고 뭐 안수기도 한다 해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아는 거죠. 저거 말고 좀 더 과학적인 이제 그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신석시대나 청동시대의 종교 권력이 드디어 정치 권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던 거에서 점점 과학적 사고. 그러면 이제 고대 그런 제사장이나 이랬던 한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한자가 새로 해석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약입니다. 양약이라고 하는데요. 음악하고 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지 쉽죠. 요새도 뭐 소리를 음악으로 치유한다고 하는데 뭐 예전에도 푸닥거리를 통해서 치유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풀로 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한의학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뿌리가 되는 왜냐 신화 가운데 약초가 등장하는 신화는 우리 민족 신화가 유일해요. 뭐냐 마늘과 쑥이요.
쑥과 마늘이 등장하잖아요. 쑥은 외부, 외상을 치료하는 데 쓰는 거고요. 달래나 마늘은 내상을 치료할 때 씁니다. 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을 가리하면 그 물 속에 많은 해충들이 있어서 그 물갈이를 할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게 마늘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다른 사람들은 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구운 마늘을 줬어요. 그게 치료약이니까 내상 치료약. 그 다음에 외상 치료약. 외상 치료약은 쑥, 그죠? 쑥물이라든지 쑥을 빠서 외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낫에 베거나 이갈 때 지금 시골에서도 쑥을 이렇게 하고 하거나 쑥dum을 넣거든요. 쑥dum. 그래서 쑥과 마늘은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못 바꿔서 지금 이 부분. 그래서 풀과 같은 것으로 치료하는 행위가 이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와 약자들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사. 왜냐하면 원리 한자에서는 의사, 의사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진기를 가지고 다니죠. 예전에는 뭘 가지고 다니냐? 화살촉과 이렇게 창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돌도돌한 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가방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가니. 왜 그러냐? 도가니는 내상을 치료할 때 쓰는 겁니다. 뭘 끓여서 내상. 그리고 이 화살촉과 이 창수는 종기를 째고 부스럼을 치료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관점으로 한자를 보는 방식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2개만 하겠습니다.